오늘 방산주가 폭발했습니다. 하나시스템과 풍산에 거센 수급이 몰리며 시장을 이끌었죠. 오늘 두 종목 모두 신고가를 갔는데요. 신고가는 고점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 과연 이 흐름 지금이 끝일까요? 아니면 시작일까요? 오늘 그 핵심을 확실하게 짚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트킹입니다. 오늘 시장도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플러스 0.56%, 코스닥은 0.91%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그동안 상승 흐름으로 이렇게 양봉이 나왔다가 오늘은 고가권에서 도지 캔들이 나왔습니다. 도지 캔들은 일종의 멈춤의 캔들인데요. 그동안에 이렇게 양봉이 나왔는데 양봉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가 이렇게 도지 캔들이 나오는 경우에는 고점일 가능성이 있다고 염두를 해놓고 주의를 해야 합니다. 현재 지수의 위치도 이러한 고점 자리 부근이기 때문에 코스피는 저항을 맞고 눌림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경각심을 가진 상태로 대응을 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이런 눌림이 크게 걱정이 되지 않는 이유는 어차피 다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냥 1, 2주 정도 물려있지라고 판단을 한다면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되는 조정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증시는 큰 그림을 봤을 때 하락에서 횡보로 그 다음에 상승으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세 상승장이 기대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앞으로는 눌림 조정이 나오면 이 저점 구간이 정말 좋은 매수 구간이 되니까 앞으로 시장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 다양한 섹터들이 상승을 해줬는데요. 오늘은 방산 섹터와 전자결제 섹터가 A 투뿔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투뿔 등급을 받은 방산주와 전자결제 관련주에서 의미 있는 흐름을 보여준 종목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오늘 특히 방산주에서 강한 종목이 두 종목이나 나왔습니다. K2 전차가 사상 최대 규모 폴란드 2차 수출 계약 임박 소식에 방산주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이달 하순에 폴란드와 K2 전차 2차 계약 체결식이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 규모는 약 9조 원에 해당되고요. 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방산 수출 계약이라고 합니다. 총 180대 중 현대로템이 117대를 직접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전에 유럽연합이 방위비를 GDP의 2.5%에서 5%로 늘리겠다고 선언을 한 적이 있었죠. 이번에는 캐나다가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을 기존 1.4%에서 2%로 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이제는 더 이상 전 세계의 보안관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에 쓰는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분단 국가여서 무기 개발을 계속했던 우리나라가 이런 세계적 분위기가 변화함에 따라 의도치 않은 호재를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인생은 새옹지마네요. 오늘 그래서 방산주들이 올라가게 됐고 하나시스템, 풍산이 각각 20%대 상승 흐름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시스템은 오늘 거래대금이 약 1조 2천억 원 정도 터졌고요. 그리고 풍산은 2,600억 정도 거래대금이 터졌는데요. 그 외에도 현대로템이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LRG 넥스원 등 모두 1,000억대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시장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 하나시스템은 제 채널 초창기부터 보신 분들은 많이 익숙하신 종목일 텐데요. 제가 정말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던 종목이었고 이 자리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 채널에서 하나시스템을 검색해보면 이렇게 3, 4개월 전에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영상들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서 소개를 해드리지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강한 상승 흐름이 또 나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이러한 추세대를 돌파하는 강력한 장대 양봉이 나온 건데요. 자, 월봉으로 보면 오랜 기간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나서 천천히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상승이 최고점을 알리는 신호인지, 그래서 이렇게 꺾이는 흐름으로 진행될지, 아니면 이러한 신고가 장대 양봉 이후에 주가는 위로 이렇게 올라갈지, 아니면 휩소를 만들고 이렇게 하락할지 새로운 변곡 자리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종목은 더 위로 올라갈까요? 아니면 떨어질까요? 저는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오늘 나온 재료의 강도가 저는 상당히 크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국의 BAE 시스템스와 위성 정찰망 MOU 체결을 했는데요. 이는 단순 위성 제조를 넘어선 전략적 협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MOU를 통해서 SAR 위성과 RF 위성 기반의 정찰망을 구성을 했고요. AI 분석까지 가능한 첨단 위성 정보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로써 민간뿐만 아니라 군사 데이터까지 통합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ISR 종합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를 한 건데요. 이는 기존에 미국, 이스라엘, 유럽만 장악했던 시장이었는데 그 시장에 이번에 하나 시스템이 진입을 하게 된 겁니다. 이번 협력사 영국의 BAE 시스템스는 영국의 방산 1위 업체고요. 전 세계 3위 방산 업체입니다. 이들과 손을 잡았다는 것은 단순한 파트너십이 아니라 하나 시스템의 기술력이 신뢰도가 확보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글로벌 수주를 할 가능성이 생긴 세계 시장의 진입 신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기술이 있던 회사가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 돈을 벌 준비를 마친 셈이 된 건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번에 미국 정부가 오스탈 지분 인수를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스탈을 통해서 해양 방산 시장에도 진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기존의 육상 항공 중심에서 이제는 해양 전투 체계까지 사업 영역이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시스템은 이번에 방산에서도 엄청난 재료가 터졌고, 오늘 BAE 시스템스와 MOU를 통해 위성 정보 분석 시장까지 시장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시스템은 미래 먹거리 산업 중의 하나인 UAM 시장에도 진출을 해놓은 상황인데요. 이 세 개 분야 모두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있고 글로벌 경쟁을 할 수 있으며 고마진의 장기 성장 산업입니다. 제가 이 바닥 구간에서 이 종목이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전제 조건이 앞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영업이익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속 새로운 호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업이익들은 앞으로 더욱더 증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더 갈 수 있다고 판단을 했다면 매수 타점을 노려봐야 되는데요. 매수 타점은 당연히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 눌림 구간에서 분할로 진입을 해봐야 되는데요. 내일 이 종목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시다가 거래가 없이 천천히 내려오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런 저점 구간에서 분할로 한번 매수를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풍산인데요. 자, 이 종목도 오늘 의미 있는 이러한 고점을 강력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대량 거래와 함께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오랜 기간 박스권을 만들고 그 박스를 돌파한 이후에 지지를 보이고 이번에 다시금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차트 흐름이 참 이쁘죠. 이 종목은 일단은 강력한 상승 1파가 나왔고 조정 이후에 상승 3파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1파의 길이가 이 정도 나왔기 때문에 3파도 그 이상으로 더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풍산은 탄약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대로템이 무기 수출을 했는데 풍산의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갔죠. 그 이유는 K2 전차나 K9 자주포 등의 포탄을 풍산이 만들기 때문인데요. 풍산이 국내 유일의 탄약 전문 생산 업체이기 때문에 전차 자주포가 수출이 되면 탄약도 세트로 수출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하나, LIG 넥스원 등이 무기를 수출하면 풍산의 수출도 증가하게 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방산 수출이 급증하고 있고 폴란드, 중동, 동남아, 남미 등 다방면으로 수출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풍산은 현재 신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까 정확한 타점을 잡아서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종목은 앞으로 셋 중에 한 곳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는 최고가 맥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 맥점, 마지막은 가장 낮은 맥점인데요. 이곳 어딘가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해줄 가능성이 있는데 매수세가 강한 경우에 이 자리에서 지지가 될 수 있겠고요. 보통의 경우는 이러한 중간 라인에서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깊게 눌리는 경우에는 이 저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크게 돌아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이 종목 조정 이후에 다시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분봉으로 보면 상승, 조정, 상승인데 아직 상승 3파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한 번 더 위로 올라간 다음 그 다음에 ABC 조정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바로 반짝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는 짧게 단타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본 물량은 좀 더 깊은 눌림이 제대로 나왔을 때 그러한 저점 구간에서 공략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방산주는 현재 시장에 돈들이 몰리고 있고 신고가를 간 종목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주목을 해야 되는 섹터로 볼 수 있겠고요. 내일 이 두 종목 집중해서 한번 매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전자결제 관련주들을 볼 건데요. 어제 지역화폐 관련주들과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서 제가 이 두 섹터를 올려드렸었는데 갤럭시아 머니트리, 카카오페이 다날, 그 다음에 갤럭시아 SM, 서울옥션, 헥토 파이낸셜 이렇게 6종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고 카카오페이와 다날은 고가권이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은 그 반대로 움직였죠. 일단 제 예상은 그동안의 통계치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대한 리스크가 크지 않은 방향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나오는 경우에는 예측이 틀리는 경우가 자주 나옵니다. 일단 다날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파로 받고 그렇다면 5파의 끝자락에서 살짝 올라갔다가 바로 이렇게 꺾이는 흐름으로 예상했는데 오늘 장중에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러한 의미 있는 고점까지도 바로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와주었습니다. 이러한 고점의 물량들도 상당히 있는데도 그냥 그 물량을 바로 소화해줬다는 얘기는 상승 의지가 강력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이런 고점 구간은 과거의 차트 매물대로 본다면 이렇게 여러 번 저항을 받았던 의미 있는 구간이었고 그리고 한번 강력하게 지지를 받았던 맥점 구간이었죠. 그래서 주가가 하락을 한 이후에 반등을 했을 때도 그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하락을 했는데 이번에 그 구간을 강력하게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의미 있는 구간을 강력하게 돌파를 해주는 경우 주가가 다시 내려올 때는 그 구간이 다시 강력한 지지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상승 이후에 눌림 조정이 나올 때는 이러한 가격대 부근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지지가 나오면 다시금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주가가 조정을 볼 때 이러한 의미 있는 구간들이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잘 살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거래 대금도 약 4,200억 정도 크게 나왔고 이 종목은 종목 특성상 작정하고 올리면 이렇게 무섭게도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고가권을 이렇게 돌파해주는 상한가가 나온 이상 이러한 구간이 지지 흐름이 나오는지 유심히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지지되는 흐름이 나오고 계속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이슈들이 불거진다면 하락폭의 절반 부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고 그 구간이 이러한 의미 있는 맥점 구간들이기 때문에 이 맥점 구간에서 산다 하더라도 상당한 수익폭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날은 이러한 맥점 구간이 잘 지지되는지 여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갤럭시아 머니터리는 전일 상한가가 나왔고 오늘 음봉 조정을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겁을 줘서 물량을 한번 받는 구간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앞으로는 1바닥이 이 구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조정이 이 1바닥을 지켜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러한 바닥을 잡는 흐름이 나온 다음에 결국은 다시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주가가 오전에 하락을 할 텐데 하락 이후에 이러한 저점 구간이 지켜지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지지가 된다면 이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겠고 좀 더 확인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랜 기간 횡보를 하면서 상승 이후에 버텨주는 흐름이 나오는지 체크를 한 이후에 다시금 이러한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을 때 접근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 종목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상갑 수렴 패턴이 완성되고 나서 상방으로 방향성을 정한 종목이고 그러한 경우에는 강력하게 위로 상승하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상한가를 만든 이후에 이 한방의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보다는 이러한 구간을 돌파를 해서 한 번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더 높은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종목들은 이 첫날 음봉이 나온 이런 저점을 절대 훼손하지 않으니까요. 이 음봉의 저점이 지켜지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지켜진다면 이런 저점에서 같이 매수를 해보시던지 아니면 나중에 이런 고점이 돌파가 될 때 돌파 매매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의 세부 타점은 이렇게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매수할 종목이 있으면
이렇게 타점 구간을 정해서 텔레그램 방에 신호를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매우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타점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이나 좀 더 쉽고 편하게 수익을 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타점방에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타점방에 들어오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영상 댓글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타점방에 들어오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설문이 나오는데요. 간단한 설문 작성을 해주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타점방에 입장할 수 있도록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타점방 외에도 제 채널에서는 투자할 때 꼭 필요한 핵심 정보들만 모아서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리는데요. 이렇게 최신 뉴스들과 핵심 뉴스들을 선별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제 유튜브 채널에서 다 소개하지 못한 제 관심 종목들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들어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올려드린 관심 종목들도 굉장히 확률이 높은 종목들이고요. 이때 제가 설인바이오와 이신바이오를 올려드렸는데 두 종목 모두 상승을 했고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상한가를 갔죠. 제가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자, 뉴스방에 들어오는 방법은 이 위에 있는 주소를 눌러보시면 바로 이렇게 창이 바뀌면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들어오시는데 5초도 걸리지 않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수가 바닥을 탈출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수익 내기 좋은 장이 열릴 겁니다. 하지만 모든 종목이 오르는 건 아니죠. 결국 시장에서는 진짜 가는 종목들만 상승을 해서 수익을 줍니다. 제가 꾸준히 선별하는 시장 주도주와 함께 하신다면 올해 확실한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점방에 들어오시면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앞으로도 제 채널 꾸준한 시청과 깊은 관심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